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기다림 끝에 아이를 가진 예비 부모님들께 이 뱃속 아기가 주는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히 요즘은 쌍둥이를 비롯해서 다둥이 임신이 많아져서요. 2배, 3배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좀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전체 임신의 2% 미만에 불과했던 다태아 임신이 2021년에는 무려 5%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 번에 여러 명의 아기를 만날 수 있는 이 다태 임신은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가 돼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고위험 임신 전문가이시자 실제 쌍둥이 엄마이기도 한 성지희 교수님 모시고 총 2편에 걸쳐서 다태아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성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쌍둥이를 좀 일부러 낳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좀 제법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태 임신 자체만으로 고위험이다라는 말을 좀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이유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다태 임신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 부담이 큰 임신입니다. 산모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산모는 다태 임신을 했을 때 단태아에 비해서 몸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2명의 아기를 이제 키워야 되다 보니까 혈류량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혈역학적인 변화가 더 많아집니다. 또 임신에 따른 호르몬 변화도 더 심하기 때문에 몸의 대사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가벼운 합병증으로는 입덧이 좀 심할 수 있고 이제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임신 중 고혈압 질환인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단태 임신의 3배 이상 증가하고 또 임신 중 그리고 출산 후에 생길 수 있는 혈전증의 위험은 약 2~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지고 산후출혈의 위험도 단태 임신에 비해 높습니다. 뭐든지 단태 임신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뱃속의 아기에게는 좀 어떤 점이 위험할 수가 있을까요? 태아에게는 조산, 사산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출생 후에는 뇌실내 출혈, 또 뇌성마비, 그리고 신생아 및 영아 사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사산의 경우에는 단태의 5배, 신생아 사망은 사망의 7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이제 단태아가 생존아 1000명당 1명에서 2명이라면은 다태에서는 1000명당 5명에서 10명으로 그 위험이 훨씬 큽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주로 조산아에서 생기는 합병증인데요. 즉 다태아에서는 조산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미숙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미숙아가 가지는 합병증의 위험이 다태에서도 높아지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확실히 뉴스나 미디어에서 이 쌍둥이 출산 사례들을 좀 보면 주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 다 상관없이 좀 이런 위험이 있는 건지 또 임신 중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흔히 얼굴이 똑같이 생기면 일란성, 다르게 생기면 이란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정의는 좀 다릅니다. 임신이 될 때 난자가 처음부터 1개로 시작했으면 일란성, 난자가 2개였으면 이란성. 이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1개의 난자와 1개의 정자가 수정된 후에 분리가 되면 일란성이고 2개의 난자에 2개의 정자가 각각 수정이 되면 이란성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아니고요. 두 아기가 태반을 공유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뱃속 아기는 2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아기에게 좀 더 가까운 것이 양막, 좀 더 바깥쪽에 있는 것이 육모막입니다. 두 아이가 태반을 공유할 경우에 육모막은 1개만 존재하므로 단일 육모막이라고 하고요. 두 아이가 태반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의 육모막이 있어서 이육모막이라고 합니다. 이란성 쌍태아는 애당초 난자가 2개였기 때문에 태반도 따로따로여서 이육모막, 이양막 쌍태아, 즉 태아가 태반과 양막을 각각 따로 쓰게 되는 거고요. 일란성 쌍태아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이게 언제 분리되는지에 따라서 육모막과 양막 개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일찍 분리될수록 이육모막, 이양막, 단일 육모막, 이양막, 그리고 단일 육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란성, 이란성 이것보다는 육모막 개수를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태반을 공유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태반을 공유하는 단일 육모막 그리고 따로따로 사용하는 이 육모막 쌍둥이 중 어떤 유형의 임신이 좀 더 위험한가요? 태반을 공유하는 단일 육모막 쌍태아에서 합병증이 더 많습니다. 단일 육모막 쌍태아가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태반을 공유하는 단일 육모막 쌍둥이는 태아가 이제 신생아 사망, 그다음에 선천성 기형, 조산, 자궁 내 태아 발육 지연과 같은 위험이 이 육모막 쌍둥이보다 높습니다. 이 육모막 쌍둥이는 태반을 따로 사용하지만 단일 육모막 쌍둥이는 태반에서 양측 태아의 혈관이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단일 육모막 쌍둥이에서만 특별히 더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쌍태아 수혈 증후군, 다태아 빈혈 다혈증, 그리고 무심장 쌍태아, 그리고 단일 육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 등의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런 병명들을 좀 들어보니까 좀 생소하거든요. 대표적인 질환 하나만 좀 꼽아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일 육모막 쌍태아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쌍태아 수혈 증후군이 있습니다. 단일 육모막 쌍태아의 15% 정도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인데요. 비정상적으로 태반 내에서 상호 연결된 혈관을 통해서 한쪽 태아에서 다른 쪽 태아로 혈액이 공급돼서 한쪽 태아는 혈류 저하로 저성장과 양수 과소증을 보이고요. 다른 쪽 태아는 반대로 혈류 과다로 양수 과다증과 심부전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80% 이상에서 쌍둥이 모두 사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설명해 주신 것만 들어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 같은데요. 이런 합병증들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는 미리 육모막 개수를 잘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 육모막 쌍둥이는 산전진찰을 좀 더 면밀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육모막 개수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초음파로 쉽게 육모막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임신 중기가 넘어가면은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초음파를 면밀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단일 육모막으로 확인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단일 육모막 쌍둥이로 확인이 되면 임신 16주부터는 2주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태아 상태를 살피고 쌍태아 수혈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일 육모막 쌍둥이도 그렇고 또 다태 임신을 했다면 다른 산모분들에 비해서 더 필요한 검사가 있다거나 좀 뭘 더 추가로 해야 된다거나 좀 이런 거는 없을까요? 다태 임신이라고 해서 새로운 종류의 검사를 더 받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들의 성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조산의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임신 중 합병증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산전 진찰을 좀 더 자주 하게 되고 초음파 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들을 단태아에 비해서 좀 더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까지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 다태 임신에 대해서 성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다태 임신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를 중심으로 좀 알아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좀 어떤 부분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다음 건강인사이드에서는 쌍둥이 산모분들께서 보다 궁금해하실 부분인 조산 예방법이나 분만 시기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다둥이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꼭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